안녕하세요. 월 매출 4억의 신하 김천재이자 월 1,000만 원을 벌게 해줄 남자 삼타 강사 천쌤입니다. 오늘은 본 강의 10회차로 예비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홍보, 마케팅에 관련한 강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홍보, 마케팅 종류. 요식업 쪽에서의 일반적인 홍보나 마케팅의 종류에 대해서는 정말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홍보 마케팅 툴에 대한 일반적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 전략입니다. 이제 블로그 리뷰, 체험단 방문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방문자 리뷰, 실제 고객들이 매장에 찾아오셔서 후기를 남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 키워드 CPC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관 검색어, 간단하게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스타그램인데요. 초창기에는 이제 비주얼 인플루언서가 대세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먹스타그램이라는 또 전문적으로 음식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핫한 릴스를 활용한 광고 방식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페이스북인데요. 예전에는 페이스북의 효과가 상당히 컸는데 지금은 뭐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틱톡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용자를 많이 빼앗겼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활성화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처음에 오픈하실 경우에는 그래도 최소한 지역 파워 페이지, 무슨 맛집, 뭐 강남 맛집 그런 데에 광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튜브죠. 뭐 지금 가장 핫하고 대세인 광고 방식인데요. 유튜브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접근이. 그렇지만 이제 유튜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먹방,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스케치 코미디가 대세다 보니까 그런 쪽에 협찬을 해서 매장에서 촬영을 하면서 직간접 광고를 진행하는 방식,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다음은 이제 틱톡인데요. 팔로워 수 대비 광고 효과를 보기가 좀 쉽진 않아요. 왜냐면 광고 방식 자체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요식업이라든가 자영업자분들은 접근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블로거지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블로거지는 이미 예전 일이라 요즘에 이제 인스타가 대세가 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보통 뭐 몇백에서 몇천 정도 되는 팔로워 수가 그런 인스타그래머나 또 신생 유튜버들 있잖아. 이제 자기 컨텐츠가 필요하니까 그런 분들한테 종종 이제 DM으로 방문 의사를 받는 경우가 있지. 그러면 일단 일일이 다 들어가 보고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다, 또는 뭐 팔로워 수 대비 조회수도 괜찮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연락을 해서 방문을 하게끔. 근데 생각보다 뭐 팔로워 수는 좀 있지만 거의 효과가 미비해 보인다, 그럼 사실은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거야, 요즘에. 자, 그 다음 카카오인데요. 카카오 채널을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카카오 맵, 그리고 이제 카카오 쪽은 이제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쪽에 다양한 광고를 진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글인데요. 대표적으로 구글 같은 경우도 광고 방식이 몇 가지 있으나 그냥 기본적으로 구글 맵 등록을 해 놓으면 된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SNS 자체 계정 홍보인데요. 가게를 오픈하면 자체 계정을 이제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시니까요. 계정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단지하고 배너를 활용한 홍보 방법이 있는데요. 요건 좀 불법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선생님, 전단지랑 배너가 불법이라고요? 일단 전단지 같은 경우에 직접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전달을 주잖아. 그거는 괜찮아. 근데 이제 전단지를 보통 왜 집이나 오피스텔 뭐 사무실 이런 데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많이 봤지. 네. 그런 거 다 불법이야. 그래서 뭐 신고당하고 해서 잘못하면 회수를 해야 되고 막 과태료 내야 될 수도 있고 막 그러거든. 그리고 배너 같은 경우에는 가게 앞에 내가 임차한 계약 공간에 배너를 설치하는 거는 괜찮아. 그건 합법이야. 그런데 보통은 길 앞에 도로, 주차장 막 이런 데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게 불법인 거야. 초기 홍보 마케팅 핵심 정리. 일반적인 요식업에서는 기업에서 하는 홍보나 마케팅처럼 진행하기가 어렵죠. 예산의 문제도 있고 분야의 어떤 한정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홍보 수단만 좀 가능한 편이긴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일반적 홍보 마케팅 종류 중에서 그래도 처음에 오픈할 때 최대한 합리적으로 홍보를 진행할 수 있는 거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 전략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한다고 해서 다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 네이버 플레이스 상에서 상위에 노출이 될수록 많은 분들이 보고 방문율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상위 노출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플레이스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가게 정보, 그다음 가게 설명, 또 새로운 이벤트 소식이라든가 신메뉴 개발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또 가게 소식, 매장 사진 이런 것들을 일주일 단위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플레이스 품질 올리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네이버 플레이스를 들어가 보시면 이제 방문자 리뷰라는 거와 블로그 리뷰라는 거로 나눠져서 이제 리뷰가 있어요. 이 리뷰도 많을수록 당연히 로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상위에 노출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방문자 리뷰는 실질적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블로그 리뷰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찾아와 주시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공 메뉴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메뉴를 제공해주고 보여주냐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그 메뉴를 보고 맛있겠다 라는 어떤 반응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 CPC 광고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처음에 오픈하면은 뭐 리뷰라든가 이런 숫자들이 많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 부분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는 광고 방식이 좀 있어요. 그걸 네이버 플레이스 CPC 광고라고 하는데 과금을 해서 우리를 클릭했을 때 책정한 금액만큼이 빠지는 광고 방식인데요. 키워드별로 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좀 노출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과금을 좀 올리는 형태인데 이것도 처음에 오픈 가게에서는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인스타그램인데요. 먹스타그램을 활용하는 방법, 비주얼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방법, 체험단을 활용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먹스타그램이 뭐냐면 음식에 집중해서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맛있어 보인다라는 자극을 주는 방식입니다. 비주얼 인플루언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 있죠. 팔로워 수가 좀 많고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어떤 비주얼적인 부분과 음식의 결합, 보시는 분들한테 여기 되게 괜찮아 보인다 라는 어떤 이런 반응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체험단은 일반 피드의 음식 사진이나 여러 가지 배경 사진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요즘에 이제 보통 릴스를 많이 찍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인스타그램은 세 가지 다 진행하시려면 단가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씩 월별로 좀 해보시면서 방문율의 어떤 상태를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효과적인 부분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은 페이스북 광고인데요. 지금 페이스북은 사용자분들이 많이 떠나셨기 때문에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그런데 그래도 지역 파워 페이지에는 처음에 오픈했을 때 알린다는 차원에서 한번 진행하시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단지하고 배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적인 부분이 아닌 선에서 매장 상황이나 이런 거에 맞게 합법적으로 활용하셔서 하시면 가성비는 좋은 광고 방식 중에 하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해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광고를 대행해 주신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괜찮은 업체를 선정하시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 예산에 맞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 업체한테 그 예산에 대한 금액을 말씀드리고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좀 짜줄 거예요. 홍보 방식을.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는 게 처음에는 안전하고 노멀한 방식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뷰 등 뭐 이런 또 전문 업체들이 있어요. 그 업체에 연락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홍보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치, 데이터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 효과의 변천사. 2018년도 전까지는 페이스북이 가장 대세인 그런 홍보 툴이었거든요.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뭐 피트니스 쪽이라든가 뷰티 쪽, 패션 쪽은 인스타가 상당히 점유율을 높였어요. 그런데
19년 이후부터는 요식업 쪽도 뭐 비주얼 인플루언서를 활용한다거나 먹스타그램을 활용한다거나 지금 릴스를 많이 활용하시는데 이렇게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가장 대세인 거는 유튜브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유튜브는 비용이 문제다. 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시면 유튜브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금액 대비 이건 약간 복불복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한번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가장 효과도 많고 안정적이고 대세였던 거는 네이버였죠.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그냥 일명 우리가 깔아놓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인스타라든가 유튜브에서 막 보고 가게를 찾아보는 기능으로 네이버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변천사에 대해서 또 설명 한번 드려봤습니다. 가장 훌륭한 홍보는 입소문이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부터 가장 성공한 마케팅은 구전 마케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가장 좋은 마케팅은 잘생기거나 예쁜 알바생이 아닐까요? 야, 가장 중요한 건 뭐 우리가 뭐 흔히들 많죠. 영화를 보고 나서도 재미가 없으면 그 영화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매장 방문을 해주셨던 손님들이 알아서 입에서 입으로 소개를 하고 지인분들과 같이 또 방문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족한다는 뜻이잖아요. 아, 거기 진짜 맛있어. 거기 진짜 괜찮아. 결국 그런 소문들이 제대로 나야 그 가게는 흥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만족한 손님들의 입소문이다. 이것으로 자영업 성공기 11회차 홍보 마케팅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 1000만 원을 벌게 해줄 남자 3타 강사 천쌤이었습니다. 자영업 성공기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라. 자세 널전.